12월 5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월, 하, 수 국정조사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은 재벌 회장님 9분이 국회 국정조사에 출두하고요. 수요일 날은 최순실 등 정인이 출두해야 되는데 대부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국회에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새벽이죠, 발의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요. 12월 9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금요일 날 이렇게 열리는데, 그때 아마 24시간이 국회 보고된 지 지나서 이제 이 탄핵 표결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 6차 촛불 집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숫자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도 시비를 거니까요. 제가 숫자가 본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왜 본질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안 세봤고 여러분도 안 세봤고 셀 방법도 없으니까 숫자 문제는 접읍시다.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만 분명한 사실이고, 그 많아지는 부분에 종북인이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순수한 국민이 참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지난달 29일에 있었던, 화요일에 있었던 대통령의 3차 담화, 그리고 이어 있었던 이 대구 서문시장 방문, 그리고 이 비박들의 탄핵 불참으로의 선회, 그리고 그럼으로써 탄핵이 통과되지 않는 것 아닌가에 대한 범국민적인 분노가 주말 집회로 폭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에는 사전에 여의도로 수천 명이 몰려가서 새누리당 사를 포위하고 계란을 던지고 자신들이 가져온 새누리당 관련 구호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는 정경련으로 이동하여 정경련 앞에도 계란을 던졌습니다. 저는 지난주부터 탄핵이 가결되겠느냐고 언론에 나가서 물으면 탄핵이 100% 가결된다고 확신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한테 요즘 이런저런 비판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좌파나 야권 지지자들은 또 그 지지자들대로 저를 비판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 또한 저를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자, 저는 제 자신의 가치관과 소명의식으로 제 한마디로 입장을 갖고 갑니다. 욕을 하십시오. 돌을 던지세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저한테 다 하십시오. 저는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많은 일들을 잘 못했고 이미 나온 이야기들만으로도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확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벌들을 끌어들여서 돈을 뜯고 그 돈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좋은 일을 한다고요. 최순실을 거기에 매개시켜서 국정을 농단한 부분은 전형적인 구시대적 부패의 형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격가지로 벌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서 봐서 알고 계시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을 자행하고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는 2차 담화에서 본인 스스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국민 앞에 진정 있는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잘못은 없습니다. 좋은 일 하려다가 벌어졌는데 경계의 담장을 낮추지 못했고 오랫동안 어려울 때 개인적으로 도와온 사람을, 내지는 주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죄밖에 없다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인정하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여지를 많이 던져줍니다. 하지만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뻔뻔하게 나올 때는 그때는 일말의 동정도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이 시대는 민주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내가 보수다 해서 보수 출신 대통령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비난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뭐 한때 자주 오든 의논하든 뭐 집회에 와라, 행사에 와라, 이래저래 저를 많이 끌고 다닌 사람들은 지금 다 돌아서서 대통령 지켜야 된다 이야기하고 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자, 보수를 끌고 가서, 저는 보수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내가 보수라 하면 또 하도 지랄들 하니까요. 보수를 끌고 가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붙여서 전체 보수가 몰락하는 우를 저지르지 말 것을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냥 박바라고 하거나 친박 보수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생각은 이렇다고 하십시오. 오늘날 보수가 많은 잘못도 있고 이념도 제대로 가치도 정립되지 않았고 그랬지만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또 대한민국을 성장시키고 대한민국을 안정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박근혜 대통령과 더불어서 헛수고가 되어가면서 보수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보수의 실패다라고 지금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인해서도 안 되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보수는 박근혜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이전의 보수는 끝이 났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내야 하는가에 대해서만 남아 있습니다. 히틀러가 망할 때, 무솔리니가 망할 때에도요, 그 주변에 극렬 충성파들이 몰려들어서 망한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려 했습니다. 결국은요, 종말적인 파국을 맞았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이번 주에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 비박들이 어지간히 야근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인데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하나라서 박근혜 대통령을 국가 원로라는 사람들, 누가 그들에게 원로 자격을 부여했습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양지에서 고위직을 누린 사람들이면 원로입니까? 그들이 4월 퇴진을 이야기를 하고 질서 있는 퇴진, 명예로운 퇴진을 이야기하니까 친박 핵심들이라는 자들이 그걸 받고 그 사람들 매일 모여서 9명이 뭐 강남의 메리어트 호텔인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작전 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며요. 그 다음에 친박 초선들이 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받아서 대통령이 묘하게 던졌습니다. 내 퇴진 일정을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국회에서 정해주라. 언제 박 대통령이 국회를 그렇게 존중했다고 국회에서 정해주랍니까? 물러나는 것은 자기 결정이고 자기가 발표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탄핵으로 참가하려는 비박을 낚아챘는데요. 이 비박들이 주말에 시위를 보고 대구 새누리당 시지부가, 광주 시지부가 춘천에서, 순천에서 그리고 자신들 전화로 날라오는 국민들의 분노가 전해지니까 이들이 이제 살아야 되겠다고 다시 탄핵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4월 퇴진을 7일 수요일날 6시까지 발표하면 우리는 탄핵에 참가하지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이제는 야당하고 발표를 하더라도 야당하고 합의가 안 된다면 탄핵을 하겠다. 청와대가 면담 요청이 와도 수용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어제 29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난주 중에 방송에서 대통령은 탄핵으로 처리해야 된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자진 사퇴는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탄핵은 9일날 가결될 것이다.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석 달 내에 해체될 것이고 어디서 새누리당 했다라는 말도 못 갖다 붙일 겁니다. 나아가서 야당 의원들은 저는 의원직 사퇴를 해야 될 거다. 뭐 장외 투쟁이니 어떠니 웃기는 소리 하지만 너네들도 다 집에 가라. 너네들도 이까지 사태가 오는 데서 공범들이다라고 국민들은 규정할 거란 겁니다. 주말에 벌어진 시위에서 문재인은 광주에 갔다가 단상에도 올라가지 못하고 안철수 의원은 대구에 갔다가 욕먹었고 박지원 대표는 광화문 광장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수많은 야당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야당 지지자고 종북좌파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종북좌파 야당 지지자가 저렇게 많았으면 대한민국은 벌써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겁먹고 입장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탄핵 표결은요, 기정사실화되었고 표결 결과는 저는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만약에 통과 안 되면요, 안 되면 그 뒤에 뒷감당이 기성 정치권이 같이 가게 될 겁니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이 설사 통과 안 됐다고 여기 이 대목에서 살아남을 방도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여야의 지도부는 다 붕괴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의원직 사퇴로 모아지게 될 거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국회 문 닫고 대통령이 무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결국 저러다가 어느 날 내일 물러간다고 하야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웃는 일을 해주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가장 질서 있고 안정적인 퇴진 절차가 탄핵이라는 것을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절차를 거쳐서 자 9일날 표결이 되면 헌재가 서너 달은 걸 겁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이 나오고 나면 또 선거하기에 2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5, 6개월 뒤에 즉 6월쯤에 대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과 일부 보수의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궁지에 몰린 박 대통령을 건지주는 척하면서 원로들 동원하고 하면서 장난을 좀 치다가 그것이 다 들통이 났습니다. 국민들은 그런 장난을 거부합니다. 70%가 넘는 국민들이 즉각 퇴진 내지는 탄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국민에게 유일한 서비스는 탄핵을 하십시오. 그리고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 여기서 살겠다고 또 4월 퇴진하겠다 어쨌다 입장을 발표하면요. 외국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려면 더 이상 서커스 하지 마라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이제 회피할 방도는 없습니다. 탄핵은 시작이 되었고요. 가결될 겁니다. 이 모든 이 일들은 박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고 치러야 할 본인의 대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일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이 박 대통령과 같이 무너지겠다면 그들이 알아서 할 바입니다. 박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안보의 상징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박 대통령을 어떠한 미련도 갖지 말고 버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알아서 할 바죠. 자, 진실을 앞서가면 욕을 먹습니다. 욕을 하라 그러십시오. 그러지만은 저는 다수의 국민을 보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편을 쓰지 어줍잖은 배신이니 어린이에 매몰되지는 않겠습니다. 자, 막차가 떠나는데 막차를 타신 분들에게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 차가 안정적으로 집으로 자신을 데려다 줄 거라 생각했는데 실수한 게 뭔가 하면요. 어디로 가는가 행선지를 보지 않고 무조건 급하게 올라탔다는 겁니다. 요즘 막차 탄 분들 맞는데요. 탄핵 이번 주에 박 대통령이 뭘 하든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주 29일 날 박 대통령이 3차 담화를 하고 난 직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1차 담화는 한나절용,
그리고 2차 담화는 뭐 시간 끌기용이었고 국회 방문해서 국회 추천 총리를 던졌을 때 그때 일주일도 되지 않아 뒤집혔습니다. 이번에 3차 담화의 효과는 일주일도 안 간다고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일 만에 3차 담화는 끝나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5일 천하로 끝나버린 겁니다. 사람이 진실하지 않으면요 무엇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